만화를 그린 게 애플을 조금 덜어낸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덜어낸다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또 워렌 버펫은 얼굴을 못 그리게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그 달리가 못 그리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노 신사가 노 인베스터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냥 애플 매도가 별게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워렌 버핏이 애플 매도한 거는 되게 중요한 뭔가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가 여기서 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을 보면은 눈에 제일 띄는 게 뭐냐면 나스닥은 1.5% 마이너스고 러셀은 1.13%가 플러스예요. 이건 되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으로 노란색이 금이거든요. 그리고 이 약간 구리색, 주황색 쪽으로 돼 있는 게 비트코인, 그 다음에 녹색이 달러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요 밑에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가 약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움직임을 보면은 골드가 빠질 때 비트도 빠지고 달러는 강세되고 되게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골드가 오를 때 비트도 오르고 달러는 빠지고 이것도 리즈너블해요. 이쪽과 반대로 딱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 맨 마지막 부분이 달러도 오르고 비트도 오르고 금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그 골드와 비트가 좀 바뀌는 느낌? 그리고 왜 골드와 비트가 이렇게 꺾어지는 포인트가 유사하게 꺾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음표가 좀 던져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셀이 의외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금리가 오르니까 러셀이 빠졌죠. 그리고 금리가 내리니까 러셀이 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오르고 러셀은 내리긴 내렸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내렸기 때문에 전체 일주일로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때 러셀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러셀이 강세를 보인 게 금리가 올라간 게 페이크야. 금리 내려올 거야 라고 그래서 러셀이 오른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러셀이 오른 건지 이런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지션을 스위칭해서 이제 기술주를 좀 팔고 빅테크를 좀 팔고 러셀 같은 중소형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작 포인트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서 롱을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제 침체가 올 거니까 숏으로 뒤집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보니 화요일 날 CPI 발표가 이제 제일 컸죠. 예상보다 높게 CPI 발표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고 그러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죠. 여기서 보시면 급등하고 그랬더니 주가 확 폭락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근데 이제 아침 부분에서 러셀이 올랐던 거 반환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러셀은 많이 빠지진 않았던 거예요. 이날 빠지긴 빠졌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제 주가 급락세, 달러 강세 되니까 금 약세, 비트코인 약세 되게 뭐 리즈너블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빅스는 급등. 네, 파란색이 하늘색이 빅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소매 판매가 나왔죠.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전체를 합쳤을 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지 안 한지를 보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계속 이런 이제 의문점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전월보다 0.8% 줄어들어서 예상은 플러스 0.3이었는데 마이너스 0.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동이 돼서 나온 거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소매 판매 별로 안 좋았다. 거기다 12월 데이터도 0.6에서 0.4로 하향됐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금리가 다시 하락세가 된 거죠. 별로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러셀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비트가 급등을 하고 금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하락하는데 또 달러는 또 왜 여기서 부분에서 보면 이제 약간 달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비트, 금, 달러. 근데 비트가 혼자서 달러가 내려가고 금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달러 약세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 윗부분하고 여기 아래 1번하고 2번하고 보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딱 움직인 거죠. 달러는 약세, 그리고 금 플러스 플러스, 금하고 비트하고 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러 강세. 그래서 유사하게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금요일이 이제 애매한 거죠. PPI가 딱 나왔는데 PPI 나오니까 0.3 플러스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발동이 됐죠. 그러면서 금리 올라갔고,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휴일을 앞두고서 이제 특히 나스닥이 의외로 더 많이 빠지면서 이제 차익 거래, 차익 실현이다, 차익 거래가 아니라 차익 실현이다. 휴일 앞두고 월요일 날 이제 휴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딱 1년으로 봤더니 이제 러셀은 아직도 5% 언더퍼폼이에요. 나스닥 대비. 근데 월간으로 보면 아웃퍼폼이에요. 그죠? 주간으로는 아주 아웃퍼폼. 그래서 이 러셀의 움직임이 좀 이제 눈에 거슬린다, 눈에 자꾸 밟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크니컬 볼 때 러셀 지수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 같은 경우 어디나 보시면은 플랫이에요.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10bp 이상 오른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환율들은 별 변동이 없었어요. 엔화만 0.61%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거의 플래티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금리가 실제로 오르는데도 달러 강세를 못 가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달러 강세가 잘 못 간 게 더 팩터인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간 게 잠깐 올라간 거라고 생각해서 환율들이 안 따라간 건가? 이 두 가지 중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고, 그러면서 미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의외로 덜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달러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은 달러가 덜 움직인 거야? 아니면 환율이 덜 움직인 거야? 그래서 달러가 정상적이었어. 그러면은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거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외환이랑 금리랑 이 두 가지의 함수에서 한 번 정도는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CPI 발표 나온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주거비 상승이 큰데 주거비는 후행성이다. 거기다가 근원 같은 경우는 0.7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서 근원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더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금리 급등하니까 달러 강세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주거비가 3분의 2인데 후행성이니까 이미 다른 주거비 지표들은 빠지고 있어서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커버리 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리커버리 했잖아요. 특히 러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PPI 나오면서 다 무너져 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오펙이 원유 수요가 하루에 220만 배럴인데 증가할 건데 생산량은 120만 배럴밖에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유가는 올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 천연가스 마이너스 이제 빠지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뭐 수출 금지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천연가스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PPI 발표되면서 금리 급등하고, 근데 CPI 때랑은 반대로 발표가 나고 잠깐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미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PPI 데이터에 의거해서만을 딱 보면. 그럼 이건 왜일까? 라는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펀더멘털 팩터들이 그러면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페드가 원하는 정도로 반영을 했고, 그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채권은 적정가, 약간 오버밸류 됐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지 않았나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조금씩 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약간은 이제 한 5년에서 10년짜리 정도의 채권을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머디티에서 특히 유가랑 구리랑이 상승하면서 호주 달러도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머디티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구리랑 유가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도 이제 약간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느낌이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이너스가 컸죠. 그래서 빅테크를 좀 매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했다. 이거가 이제 기술주 비중 조절의 시그널인지 아닌지가 물음표가 던져질 거고, 이걸 물음표가 지난주에 던져졌다면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결국 AI를 이제 끌고 가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더 좋게 나와서 예상보다, 그래서 결국 AI는 계속 갈 거야 라고 나올 수 물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너무 이제 이익도 너무 많고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독과점 이슈가 나와서 결국 뭔가에 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약간의 뇌피셜이 좀 들었었어요. 너무 이제 독식이다라는 게 이제 다들 인지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장기 계약으로 거의 1년 정도는 다 메이크업이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파워풀하게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이미 배정을 다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엔비디아가 강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이나 독과점 이슈들에 대해서는 리뷰를 계속하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데이터들은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 0.3, 0.3인데 0.4로 잘 높게 나왔고 인플레이션도 뭐 비슷하게 보였지만 그래서 코어 같은 경우 4.7에서 3.9 나왔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는 여기 포캐스트가 0.3 마이너스 0.1이라고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1 포캐스트 0.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아이비들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아 본 걸로 그랬는데 0.8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어웨이된 세일즈가 많이 죽은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엑스오토 같은 경우도 플러스 0.2 플러스 0.2 예상이었는데 0.6 나왔으니까 결국 자동차가 판매가 조금 별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IP 산업생산지수 같은 경우도 MOM으로 0.5 예상 0.3 컨센이었는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생산도 별로 안 좋고 여기서 그래서 금리가 내렸던 거죠. 그랬는데 PPI가 나오면서 0.1 예상이었는데 0.5 나왔으니까 너무 코어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저렇게 반영이 됐고 거기다가 또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도 소비도 나쁘지 않은 거죠. 79.5 예상인데 79.6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포캐스트 대비해서는 컨센 대비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미국 경기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은연중에는 있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물론 나빠지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덜 나빠지고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 칠한 게 예상보다 실적을 비트하지 못한 회사들이에요. 에어비앤비랑 도어대시, 조에스티, 뭐 무디스 이런 데들을 못했고 나머지는 또 기술줄은 다 비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게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FOMC 의사로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휴장이고요. 소매 기업들 이제 소매 판매 지수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 지수들 소매 판매 기업의 실적들 여기에 있는 이제 월마트, 홈디포 이런 애들 실적 나오면서 이제 코멘트를 하잖아요. 소비가 줄고 있어, 늘고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컨센 발표하고 그거 포캐스트 나오는 것들 컨센서스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일단은 이제 리테일 세일즈나 이런 것들이 나온 데이터가 나쁜 게 나온 걸 컨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잘못됐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소비 성향들이 더 좋은 게 더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적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홈디포나 월마트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나온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분기에 어떻게 세일즈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이제 가이던스 주는 것들을 대해서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진짜로 이제 금리 인하 얘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과 어떤 의사들을 가졌는지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PMI들 근데 별로 FOMC 의사록은 자기네들이 이미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랑 다르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PMI들 나오는 것들 주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이제 PMI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PMI 특히 52.3, 52.5 지난번에 52.5였는데 50.3이니까 약간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PMI는 이렇게 계속 추세로 저는 이제 뭐든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추세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추세가 지금 여기서는 추세가 꺾이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PMI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꾸준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꾸준하게 내려갔다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꺾여지면은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 침체 쪽의 의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차이나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저는 차이나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차이나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마이너스가 지금 작년 6월 달서부터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지금 돌았어요. 8로.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이 6이니까 이거보다 더 마이너스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차이나의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 직접 투자하는 것들의 양들이 얼마나 더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가 이제 보여지니까
이제 이걸 또 어느 정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여기 엔비디아 실적 나오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이 뭐 AI를 다 얘기를 하겠죠. AI에 대한 부분들을. 예, 그래서 그 엔비디아 실적과 요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위에다가 여기 엔비디아 썼었어야 되네요. 엔비디아 얘기를 안 썼네. 그래서 지난주 리뷰는 이렇고 이번 주에는 이런 걸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날은 휴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